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후 3시에 생방송이 되는데요. 구속 기소 이후로는 389일 만에 1심 선고입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폭동에 해당하는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사건도 하나의 핵심 쟁점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도 과연 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때 공수처가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그랬고요. 그 당시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석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389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443일, 기소 이후로 389일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 공판을 열게 되는데요. 자, 여러 개 지금 방송사가 중계 신청을 허가했고 오늘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이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자,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과연 폭동을 인정할 것인가, 내란에 의해 폭동을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무장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는 등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망국적 폐악에 대한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과연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 지금 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구형보다도 8년이 많은 23년을 선고하면서 과연 이런 어떤 내란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인정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단전단수 지시 또 거기에 대한 가담 등을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에도 그대로 또 인정될지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가 전부 다 다릅니다. 재판부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이진관 판사였죠. 또 하나는 류경진 판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지기현 판사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기현 판사는 수사권에 대해서 공소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공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이걸 갖다가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그 총리와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실 여기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째서 내란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시를 하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진관 같은 경우는 왜 내란인가를 거의 설시하지 못했고, 류경진 같은 경우는 어째서 내란인가를 얘기하긴 했지만 이것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만큼의 폭동이라는 사실을 추상적으로만 인정하는,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못하는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과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 입법부로부터 그리고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야말로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걱정되고 또 우려되는 것입니다. 즉 직연에 대한 계속해서 압박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예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직연 판사가 용기를 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외압에 지금 외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인민재판식 그런 재판을 할 것인지, 이것이 또 지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지금 훗날 말이죠, 얼마든지 또 다른 또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은 거고,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민단체와 또 자유대학, 또 뭐 자유한결단 등 여러 곳에서 집회를 법원 앞에서 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릴레이 철야기도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회를 갖는 등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강신업 TV에서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바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결과 나오기를 여러분께서 기원해 주시고, 설사 그런 결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에서는 말이죠, 법조인의 양심으로, 법조인의 시각으로, 법조인의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이것이 계엄이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어떤 평가는 각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형법적으로 내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란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판부에서 설사 내란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판단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강신업 TV에 주목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판결 선고 결과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또 그 결과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